함수 fx에 대해서 f'x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이 리미트식이 1일 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우선 리미트식부터 다시 써주도록 할게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0부터 x까지 ft를 적분한 값이겠죠. 이 값이 1이라고 했고요. 우선 x를 0으로 보내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분모 분자 모두 0이 되잖아요. 따라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로피타를 써줄게요. 분모 미분하면 1이고 분자 미분하면 fx가 되고요. 이 자리에 x를 0으로 보내면 f0이 될 것이고 이 값이 1이겠죠. 그리고 지금 f'x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fx로 적분해주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에다가 적분상수 있을 것이고요. 방금 f0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적분상수의 값이 1이 되겠죠. 문제에서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2 대입해주면 8-8 플러스 2 플러스 1 되고 이거 두 개 사라지면 이 값이 3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상수 a에 대해서 ax제곱 마이너스 1과 로그 ax 플러스 1이 원점을 포함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선 ax제곱 마이너스 1과 로그 ax 플러스 1은 역함수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a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리면 이렇게 파란색 함수가 되고 로그 ax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겠죠. 이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고 그 한 점이 원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 y는 x가 되겠죠. 원점 O를 포함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O가 아닌 점을 P라고 했으니까 이 다른 한 점이 P가 될 것이고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이 점이 H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2가 되겠죠. 우선 점 P의 좌표는 Y는 X를 지나기 때문에 X좌표를 P라고 하면 Y좌표도 P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는 P가 될 거고 이만큼의 길이도 P가 되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주면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P의 제곱이 될 거고 이 값이 2가 되겠죠. 그럼 P의 제곱은 4고 P의 값이 양수여야 되니까 P는 2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 P의 좌표가 2,2가 되겠죠. 이 2,2는 ax제곱 마이너스 1과 로그 ax 플러스 1을 지나는데 ax제곱 마이너스 1에 넣어주면 2는 a제곱 마이너스 1이고 1 넘어가주면 3이 되겠죠. 따라서 a제곱은 3이고 이때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a의 값은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x가 0부터 2파이까지일 때 방정식 2sin x 제곱 마이너스 3코사인 x는 k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이 세 실근 중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고 하고 k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2sin x 제곱을 코사인 x에 대해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2코사인 x 제곱 마이너스 3코사인 x가 k가 될 것이고 이때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주면 2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t가 k가 되겠죠. 그리고 0부터 2까지 코사인 x의 함수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사인 x의 함수를 그려줄 수 있고요. 이때 x가 2파이, 이때가 파이가 되겠죠. 근데 지금 코사인 x가 t고 이 t가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때 이 x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이고 이 코사인 x에서 어떤 값을 그어주면 이때는 근을 갖지 않을 것이고 이때는 근이 1개일 것이고 이때는 근이 2개이겠죠. 따라서 이 코사인 x는 근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 1개만 가질 수도 있고 2개만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3개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1개와 2개를 갖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코사인 x 함수 그래프에서 보면 1개를 갖는 경우는 x는 파이일 때가 유일하잖아요. 따라서 코사인 x는 t에다가 x 자리에 파이를 넣어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때 이 함수에서 t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k이고 k는 3이 되겠죠? 이 자리에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 k는 3을 넣어서 다시 써주면 2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은 0이고 인수분해 될 텐데 이렇게 되니까 t 플러스 1과 2t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t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이 t는 결국에 코사인 x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 또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이겠죠. 우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의 경우는 방금 구해줬던 이 경우일 것이고 이때 x가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는 이때가 될 것이고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총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이 만족하겠죠. 그리고 세 실근 중에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알파가 될 것이고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x의 값은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가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실근을 알파라고 하는 거니까 알파는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문제에서 k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알파가 3분의 4파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4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림에서 3차 함수 fx, 2차 함수 gx, 1차 함수 점 a와 점 b를 지나는 함수가 있고요. 이때 a의 좌표를 0,1이라고 했고 b를 k, fk라고 했죠. 직선 AB와 fx로 둘러싸인 부분을 S1, 직선 AB와 gx로 둘러싸인 넓이를 S2라고 할 때 S1과 S2의 값이 같고 0부터 k까지 gx를 적분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그림에서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가 있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 1차 함수를 차함수로 취해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차 함수를 차함수로 취해줄 때 3차 함수 fx는 1차 함수와 a, b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보면 b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a와 b에서 만나고 그때 b에서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를 a와 b라고 했을 때 fx 함수 그려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fx와 직선 AB에 대해 둘러싸인 부분 이만큼을 S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차 함수 gx도 점 a와 점 b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이때도 gx와 직선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만큼을 S2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3차 함수에는 조금 간단한 성질이 있는데요.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 3차 함수의 세 근의 합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이 함수의 x축을 이렇게 긋는다고 했을 때 이 x 좌표들의 값이 3인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런 1차 함수를 긋는다고 하면 이때도 세 점에서 만날 것이고 이 1차 함수가 2x 플러스 3이라면 1차 함수를 차함수를 취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겠죠.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직선, 그러니까 1차 함수를 차함수로 취해줘도 여기에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은 변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3차 함수에 어떠한 직선을 차함수를 취해준다고 해도 이 세 실근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k를 구해줄 수 있는데요. a의 x좌표가 0이니까 이때는 0이 될 것이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이 파란색 3차 함수 fx에다가 직선을 차함수로 취해줘도 세 근의 합은 변하지 않죠. 근데 이 fx에서 세 근의 합은 6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땐 0이고 b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이때는 3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중근을 가질 때도 중근이라도 두 번을 세줘야 되기 때문에 3과 3을 더하고 0을 더해서 6이 나오겠죠.
따라서 K를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말은 3,F3을 구하라는 건데 F3 구해주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4 플러스 1이 되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B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A와 B를 지나는 이 1차 함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는데요. 점 A는 0,1이고 점 B는 3, 마이너스 2니까 이 함수를 y는 ax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b 넣어주면 마이너스 2는 3a 플러스 1이고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차함수를 취해준 1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다시 써주면 이 파란색 함수는 fx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차함수 취해준 거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초록색 함수는 gx에다가 차함수 취해준 거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제 S1의 넓이를 구해줄 건데요. S1의 넓이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접할 때 넓이 공식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12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 1 곱해주고 이만큼은 3이 되겠죠. 따라서 3을 4제곱 해주면 12분의 81이고 이 값은 약분해주면 4분의 27이 되겠죠. 따라서 S1의 넓이는 4분의 27이 되고 S1과 S2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4분의 27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S2의 넓이를 구해줄 건데 S2는 이만큼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때 넓이 공식 사용해주면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 그러니까 gx의 최고차항의 계수를 이때 a라고 할게요. a 곱하기 이만큼의 길이가 3이니까 세제곱 해주면 27이 되고 이게 6분의 27a니까 이 값이 4분의 27이 되겠죠. 27 약분해주고 2로 약분해주면 a의 값은 2분의 3이 되고요. 따라서 g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초록색 함수의 식은 g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인데 이때는 a와 b를 지나는 2차 함수잖아요. 따라서 최고차항 계수인 2분의 3 써주고 x와 x 마이너스 3을 써주면 이 초록색 함수가 되겠죠. 문제에서 0부터 3까지 gx를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gx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gx는 2분의 3x,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x고요. 이 함수를 0부터 3까지 적분해줘야겠죠. 이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0부터 3까지 2분의 3x, x 마이너스 3을 먼저 적분하고 거기에다가 0부터 3까지 1-x를 적분한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런 함수에서 이만큼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넓이 공식 써주면 6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 2분의 3 곱하기 이만큼의 길이 3이니까 27 해주고 두 번째 경우는 x-2분의 x제곱을 0부터 3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죠. 정리해주면 이 값은 4분의 27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만큼을 구하라는 거고 이만큼은 음수가 될 거잖아요. 따라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줄 수 있고요. 그게 이만큼이 값이 되고 여기에다가는 3-2분의 9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27과 마이너스 2분의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3이 되고 답은 2번입니다. fx가 ksin x고 gx가 cosine x일 때 fx가 gx와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하고 이때 a, b를 3대1로 매분하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점 c가 선분 a, b를 3대1로 내분한다는 말은 선분 a, b를 2p라고 한다면 선분 bc는 p가 되는데요. 3대1이니까 이렇게 2대1이 돼야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ksin x와 cosine x가 만난다는 것은 cosine x를 나눠주고 k를 나눠주면 탄젠트 x가 k분의 1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탄젠트 x가 k분의 1이 되게 하는 점이 a와 b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선 단위원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 건데
이렇게 파란색 선을 그어주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탄젠트 x가 루트 3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x 좌표는 두 개가 있는데 이때가 있고 이때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경우는 3분의 파이이고 두 번째 경우는 3분의 4파이겠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의 각의 크기와 3분의 4파이까지 이만큼의 각의 크기가 있는데 3분의 4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면 파이가 되죠. 즉, 두 개의 x좌표가 있을 때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를 빼주면 파이가 나온다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A의 x좌표와 B의 x좌표 간의 거리가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탄젠트 x의 값인 k분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점 A의 좌표를 A, 코사인 A라고 할 때 따라서 점 B의 x좌표가 A 플러스 파이가 될 것이고요. 이 A 플러스 파이를 코사인 x에 대입해주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A니까 단위원에서 각변환 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되겠죠. 그리고 C의 x좌표를 비율로 구해줘야 하니까 이렇게 직선을 그어줍니다. 우선 삼각형의 닮음에서 보면 이때 길이의 b가 2대 3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도 2대 3이고 이만큼은 2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A의 y좌표는 코사인 A고 B의 y좌표는 마이너스 코사인 A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2 코사인 A가 되고 이거 대 이거가 2대 1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코사인 A가 되겠죠. 그리고 이 좌표도 2대 3일 텐데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C의 좌표는 우선 A의 x좌표가 A니까 그 A에다가 2분의 3파이를 더해준 2분의 3파이 플러스 A이고 A의 y좌표는 코사인 A인데 코사인 A에다가 3코사인 A를 빼준 마이너스 2코사인 A가 C의 y좌표가 되겠죠. 근데 점 C는 K사인 X를 지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코사인 A는 K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A가 되고요. 단위원 그려줘서 각변환 해주면 마이너스 K인 코사인 A가 되겠죠. 이 값이 같으니까 K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보면 탄젠트 X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점 D는 C와 X좌표가 같다고 했으니까 2분의 3파이 플러스 A, 코사인 X에 넣어줄 건데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A가 되니까 이 값은 사인 A가 되겠죠. 따라서 BCD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따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BCD 각각 점을 찍어주고 좌표는 A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될 거고 C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A, 마이너스 2 코사인 A, D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A, 사인 A가 될 거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하는데 이만큼은 사인 A 플러스 2 코사인 A가 될 것이고 이렇게 수직이게 선을 그어주고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탄젠트 x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면 여기가 1이 되고 피타고라스 사용해주면 여기가 루트 5죠.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사인 a는 루트 5분의 1이고 코사인 a는 루트 5분의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 BCD의 넓이를 구해주려면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A 플러스 2 코사인 A의 값을 구해줘야 하는데 사인 A는 루트 5분의 1이니까 여기는 루트 5분의 1이 되고 코사인 A는 루트 5분의 2니까 루트 5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괄호 안 먼저 더해주면 루트 5분의 5가 되고 이거는 루트 5가 되잖아요. 따라서 정리해주면 4분의 루트 5파이가 되고요. 정답은 3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x라고 할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fx와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각각 m1t와 m2t라고 하고 이것을 더해준 값이 gt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우선 fx가 나와 있으니까 x축을 그려주고 fx 함수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fx는 0과 루트 3t 마이너스 루트 3t를 근으로 가질 것이고요. 이렇게 함수를 그려줄 수 있고 이때 마이너스 t와 t에서 그 값을 갖겠죠. 그리고 절대값 fx의 함수도 주어져 있으니까 똑같이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때 이 함수를 접어 올려주면 이렇게 초록색 함수가 되겠죠. 이 함수가 fx, 이 함수가 절대값 fx가 될 것이고 기억부터 보면 g2가 32라고 했는데요. 그럼 우선 t자리에 2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g2는 m12 플러스 m22가 될 것이고 우선 m12부터 보면 이 말은 t가 2일 때 fx의 최대를 구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fx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t가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2에서 극대값을 가질 것이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서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와 1의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러면 빨간색 선 안에서의 최대값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이때 최대를 갖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x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 m12의 값은 f-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m2의 2도 보면 이때도 t가 2일 때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마이너스 2와 2에서 그 값을 가질 것이고 구간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fx와 똑같이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를 가지잖아요. 따라서 이때도 f-2에서 최대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f-2의 값이 g2가 된다고 할 수 있죠. fx 먼저 구해줄 건데 t가 2라고 했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요. 이 자리에다가 x는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니까 16이 되겠죠. 이 16이 두 개 있다는 거니까 이 값이 32가 되고 따라서 기억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면 gt는 이 f-t를 만족시키는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3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gt를 분리해주면 f-t 플러스 f-t를 말하는 거겠죠. 이게 각각 m1t와 m2t일 것이고 결국에 이 말은 fx와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 x는 마이너스 t에서 최대를 갖는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t에서의 값을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이때의 값을 p라고 하면 fx와 절대값 fx는 x는 마이너스 t에서 p를 최대값으로 갖겠죠. 그리고 이 fx에다가 y는 p를 차함수를 취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fx-p고 x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x 마이너스 p가 될 텐데 우선 그냥 fx에서 보면 지금 2차항의 개수가 0이니까 세 근의 합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거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근데 fx-p에서도 보면 이때도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니까 세 근의 합이 0이잖아요. 따라서 이때 만나는 x좌표를 구해줄 수 있는데요. 지금 이때 중근일 때가 마이너스 t니까 중근은 마이너스 2t가 될 것이고 더해서 0이 되려면 이때 x좌표는 2t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도 2t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절대값 fx의 함수는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때도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그리고 fx 함수에서 먼저 보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이때 최대를 가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그 말은 x는 마이너스 t가 무조건 이 닫힌 구간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t에 대해서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t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 포함돼야 되고 양의 실수 t이기 때문에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이걸 한 번 더 설명해주면 이 말은 우선 이때가 최대를 가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이때의 범위는 여기부터 시작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를 최대로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2일 땐 안 될 것이고 적어도 이때가 그러니까 적어도 t가 2가 돼야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때 최대를 갖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때의 t 값이 3이 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안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도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최대를 갖는 거는 이상이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t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t의 최대가 2라는 것이겠죠? 왜냐면 t가 만약에 3이 된다면 이 조건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t의 최대가 2가 될 때 이것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부터 닫힌 구간이 시작되니까 이때 만족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t가 커질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값은 2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t의 최소를 볼 건데 우선 절대값 fx에서 보면 마이너스 2t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 함수를 뒤집은 거니까 점점점 커지겠죠. 따라서 지금 이 빨간색 구간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범위가 있으면 x는 마이너스 t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은 마이너스 2t일 건데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갖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최대니까.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한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돼도 가능하겠지만 이때가 마이너스 2여야지 t의 최소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t의 최소는 이때가 마이너스 2인 1이 되겠죠. 그러면 t의 최소값은 1이니까 이때 두 개 더해주면 3이고 니은이 맞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디귿은 리미트 0의 우극한과 자극하는 식이 나와 있고 우선 정리해주면 첫 번째는 G'2분의 1 플러스가 될 거고 두 번째는 G'2분의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G'2분의 1 플러스와 G'2분의 1 마이너스를 알려면 이 상황에서는 G2분의 1 플러스와 G2분의 1 마이너스를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G2분의 1 플러스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G2분의 1 플러스는 M1 2분의 1 플러스 더하기 M2 2분의 1 플러스가 될 것이고 G2분의 1 마이너스도 써주면 M1 2분의 1 마이너스 더하기 M2 2분의 1 마이너스가 되겠죠. 우선 이때부터 볼 건데 이때는 fx에서 봐줘야겠죠. 근데 이때는 t가 2분의 1보다 미세하게 크다고 했으니까 이 2t의 값도 1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크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실제로 이 2t의 값이 1보다 조금 크니까 1은 여기에 있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2는 이쯤에 있겠죠.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t일 때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때의 값은 f-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1보다 아주 미세하게 크기 때문에 되지 않겠죠. 범위가 1까지니까. 따라서 이때 최대를 가지고 그 값이 f-t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g2분의 1 마이너스일 때 m1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t가 2분의 1보다 작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이 2t가 1보다 작을 것이고요. x가 1일 때를 그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때 최대는 여기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값은 f1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설명하면 2t일 때는 1보다 미세하게 작은 값이기 때문에 1일 때는 이 빨간색 직선이 될 거고
이때가 fx의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값은 f1이 될 것이고 이번에는 각각 m2의 값을 볼 건데요. 우선 m2는 이 초록색 함수에서 봐줘야 하는데 2분의 1 플러스 1 때부터 보면 똑같이 여기는 1보다 아주 조금 클 것이고 그럼 1일 때는 이때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이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함수를 조금 이어서 그려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m2 2분의 1 플러스의 값은 f-2라고 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1 때도 해보면 이때 이 t는 1보다 미세하게 작은 값이고 1일 때는 이때가 되겠죠. 그럼 이때 마이너스 2t일 때도 이때는 마이너스 1보다 미세하게 작을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마이너스 2는 엄청나게 큰 값을 가질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도 m2 2분의 1 마이너스는 f-2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fx를 통해서 각각 이 값들을 구해줄 수 있겠죠? 미분하기 전에. 우선 f-t는 x자리에 마이너스 t 넣으면 2t 세제곱이 될 거고 f1은 x자리에 1 넣으면 1 마이너스 3t 제곱이 되고요. f-2는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t 제곱이니까 6t 제곱 마이너스 8이고 이때도 6t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g'2분의 1 플러스와 g'2분의 1 마이너스를 구한 다음에 빼라고 했죠. 따라서 미분해주면 6t 제곱이 되고 이거는 12t가 되겠죠. 얘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6t가 되고 이것도 12t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각각 t자리에 2분의 1 플러스와 2분의 1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이 값은 2분의 3이 될 것이고요. 이 값은 6이 되겠죠. 이거는 2분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이 값은 똑같이 6이 될 건데요. 어차피 g'2분의 1 플러스에서 g'2분의 1 마이너스를 빼준 값이니까 이 m2는 없어지겠죠. 따라서 m 엄기를 계산해주면 이 값은 2분의 3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바꿔주면 2분의 9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값이 5라고 했으니까 같지 않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고 할 수 있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A1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조건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의 범위에 따라서 AN 플러스 1의 값이 나타나 있고요. 나조건 보면 A5와 A6을 더한 값이 1이라고 했죠. 나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A6을 A5에 대해서 나타내 주도록 할게요. 우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A5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지금 n의 값이 5가 되니까 8이 될 것이고 A5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A5가 되겠죠. 이 첫 번째 경우 하면 A5에다가 A6에 해당하는 값인 8 넣어주면 이 값이 1이 될 것이고 이때 A5는 마이너스 7이겠죠. 그러면 A5가 1보다 작다는 범위에 만족하고요. 두 번째는 A5에다가 로그 2의 A5 더해준 값이 1이 될 것이고 이때 A5는 1이 됩니다. 그럼 이 범위에서도 만족하겠죠. 따라서 가능한 A5는 마이너스 7과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우선 A5가 마이너스 7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A4에 대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A4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지금 n의 값이 4니까 이때는 4가 될 것이고 A4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로그 2의 A4가 되겠죠. 우선 여긴 4라고 했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7이니까 이때는 안 될 것이고 로그 2의 A4가 마이너스 7인 경우에 2를 씌워주면 A4는 2의 마이너스 7제곱이니까 128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A4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128분의 1은 안 되겠죠. 따라서 A5가 마이너스 7인 경우는 안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경우인 A5가 1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n의 값은 4일 거고 A4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4이고
A4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A4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4니까 안 될 것이고 로그 2의 A4가 1이 될 때는 이 씌워주면 A4가 2고 이 범위에서 만족하죠. 따라서 A5가 1일 때 A4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써주면 A5부터 A1까지 써줄 수 있고요. 이때 A5의 값이 1이고 A4의 값이 2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A4를 통해서 A3을 구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A4는 A3이 1보다 작을 때 n의 값이 3이니까 2가 될 것이고 A3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로그 2의 A3이 되겠죠. 근데 지금 A4의 값이 2라고 했는데 이때 상수 만족하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로그 2의 A3이 2일 때 2 씌워주면 A3은 4가 될 것이고 이 범위에서도 만족하죠.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4일 때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떠한 값을 알 수는 없지만 A3이 1보다 작을 때겠죠. 우선 A3이 4일 때 어떤 값이 있으니까 이때를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A3이 4이고 이때도 A2가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n의 값이 2니까 1이 될 것이고 A2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로그 2의 A2가 되겠죠. 이때는 1이니까 4가 안 될 것이고 로그 2의 A2가 4일 때를 보면 2 씌워줄 수 있고 이때는 A2가 16이 되겠죠. 따라서 A2가 16일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A2가 16일 때 A1이 1보다 작다면 지금 n이 1이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로그 2의 A1이 되겠죠. 네, 이 경우는 16이니까 첫 번째 안 될 것이고 로그 2의 A1이 16일 때 하면 2 씌워줄 수 있고 A1이 2의 16제곱 되겠죠. 따라서 이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가능한 A의 값을 하나 구해주었고요. 이번에는 A3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A3이 1보다 작을 때를 보도록 할게요. A3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우선 A2가 1보다 작을 때는 n이 2니까 1일 것이고 A2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는 로그 2의 A2가 되겠죠. 근데 지금 조건이 A3이 1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안 될 것이고 A3이 로그 2의 A2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범위 써주면 이렇게 되고 2 씌워주면 A2는 2보다 작겠죠. 근데 이때도 조건이 A2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니까 이렇게 A2의 조건을 써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A2도 A1에 대해서 나타내주도록 할게요. A1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2분의 1이 될 것이고 n의 값이 1이기 때문에 A1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A1이 됩니다. 이렇게 A2의 조건이 있는데 2분의 1일 때는 안 되겠죠. 따라서 A2는 로그 2의 A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로그 2의 A1을 이 자리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로그 2의 A1은 2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각각 2를 씌워줍니다. 그러면 A1이 4보다 작고 2보다 크거나 같겠죠. 문제에서 A1의 최대와 최소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 구해준 2의 16제곱이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A1의 최소는 2가 될 것이고요. 이때가 소문자 m이 되겠죠. 로그 2의 소문자 m분의 대문자 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2분의 2의 16제곱이 될 것이고 정리해주면 2의 15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2 없어지니까 15만 남을 것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등차수열 AN을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A13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SN은 n이 7일 때와 8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우선 최소값이 두 개일 수는 없죠. 그럼 따라서 S7과 S8이 같다는 말이 되는데 이 S7은 A1부터 A7까지를 더해준 값이고요. S8은 A1부터 똑같이 더해주다가 A7까지 더해주고 A8을 더해준 값이죠. 근데 이 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A8이 0이 되겠죠.
따라서 A8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S7과 S8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은 공차가 양수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공차가 음수라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A가 1인 경우가 있다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니까 계속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을 알 수가 없죠. 따라서 공차가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조건 보면 절대값 SM과 절대값 SEM이 162인 자연수 M이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M의 값은 8보다 크고요. 근데 방금 공차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SM이 SEM보다 훨씬 작을 것이고 이 SM과 SEM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같으려면 공차가 0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따라서 SM이 SEM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SM은 SEM이고 이 값이 16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이너스 SM과 SEM이 같다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사용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붙여주고 M 곱해주고 2A 플러스 D 곱하기 M-1은 2분의 2M에다가 2A 플러스 D 곱하기 2M-1의 값과 같겠죠. 근데 위에서 A8이 0이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7D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 자리에 마이너스 7D 넣어주면 마이너스 14D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14D가 되겠죠. 그리고 우선 이 둘이 같다고 했는데 이 약분해 줄 수 있고 여기서 M은 0이 아니니까 이것도 약분해 줄 수 있고요. 각각 모두 D가 곱해져 있는데 D도 양수니까 약분해 줄 수 있죠. 이렇게 다 지워줄 수 있고요. 따라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붙이면 14 플러스 1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8 플러스 4M 마이너스 2가 되고 15 마이너스 M이 4M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정리해주면 5M은 45라서 M의 값은 9가 되고요. 이때 자연수 M이고 M이 8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만족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SM이 마이너스 162라고 했으니까 구해주면 2분의 9 2A 플러스 8D는 마이너스 160이고 우선 162는 9로 약분될 수 있고요. 따라서 A 플러스 4D가 마이너스 18이겠죠. 근데 A가 마이너스 7D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18이고 D는 6이 되겠죠. 그럼 이때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공차는 6이고 첫째 항은 마이너스 42가 되고요. 문제에서 A13을 구하라고 했는데 A13은 A 플러스 12D가 되겠죠. 근데 A는 마이너스 7D니까 결국에는 5D를 구하라는 말과 같고 D의 값이 6이니까 30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0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OA와 Y좌표가 양수인 서로 다른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사각형 OAPQ의 넓이를 P분의 Q 루트 15라고 하고 PQ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점 A의 좌표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가 되고요. 선분 AQ와 선분 AP의 길이를 2 루트 15라고 했죠. 그리고 나조건 보면 코사인 OPA와 코사인 OQA의 값이 같으니까 이 각이 같다고 할 수 있고요. 그 값이 4분의 루트 15겠죠. 그러면 OQ를 X로 잡고 코사인 법칙을 구해주도록 할게요. 코사인 OQA는 이만큼이 2루트 15니까 4루트 15X분의 X제곱 플러스 60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이 값이 4분의 루트 15고 분모 4 약분 될 것이고 분자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56이겠죠. 루트 15x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6은 0이고 인수분해해주면 x-7과 x-8이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은 7 또는 8이겠죠. 지금 이 값이 7 또는 8이라는 건데 지금 선분 OP에서도 코사인 OPA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구해주면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리고 문제에서 선분 OP가 선분 OQ의 길이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구해준 x는 7이 될 것이고 선분 OP의 길이는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삼각형 OAP에서 보면 선분 OP의 길이가 8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각이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겠죠. 이거 제곱하면 4, 60이고 8의 제곱은 64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에서 사각형 OAPQ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OAPQ를 표시해 줄 수 있고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삼각형 OAP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각형 OAPQ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고 선분 OP가 지름이 되어서 이 각도 직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만큼이 루트 15가 되겠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7이니까. 이때 선분 OP가 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4가 될 것이고요. 8의 절반인. 이 가정이 맞는지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이만큼의 값을 알죠? 코사인 OQA가 4분의 루트 15라고 했고 그렇다면 사인 OQA는 4분의 1이 되고요.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사용해주면 사인 OQA분의 이만큼 선분 OA의 길이니까 2가 2R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사인 OQA가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8이 돼야 되고 이 2R은 지름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선분 OP가 지름이라고 했고 이 길이가 8이잖아요. 따라서 이 가정이 맞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이 직각이고 사각형 OAPQ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됩니다. 이제 사각형 OAPQ의 넓이 구해줄 건데 이 사각형 OAPQ의 넓이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 넓이로 표현해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삼각형 OAP의 넓이와 두 번째는 삼각형 OPQ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이 OAP의 넓이는 2 곱하기 2루트 15 곱하기 2분의 1이고 계산해주면 2루트 15겠죠. 이 삼각형 OPQ의 넓이는 7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정리해주면 2분의 7 루트 15가 되죠. 따라서 계산하면 2분의 11 루트 15가 되고요. P분의 Q 루트 15라고 했으니까 P는 2가 되고 Q는 11이 됩니다. 따라서 PQ의 값은 2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상수 A, B와 이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 조건에 만족시킨다고 했고 가조건을 보면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또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조건을 보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범위가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이 범위를 먼저 나누어 주도록 할게요.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말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말인데 이때 gx는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a를 적분해준 함수겠죠. 그리고 g'x도 구해주면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고요.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죠. 이때 절대값 g'x가 이차함수 fx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조건을 보면 gx는 x는 1과 x는 b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g'1과 g'2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gk는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이 이거일 때 p와 q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우선 g'x의 함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때를 y축으로 하고 x는 2일 때와 x는 마이너스 2일 때가 있겠죠. 그리고 다조건 보면 g'1이 0이라고 했는데 x는 1일 때는 이 범위에 해당하잖아요. 따라서 이 자리에 1을 넣었을 때 a 값을 구할 수 있는데 x는 1을 넣어주면 g'1은 a-1이고 이 값이 0이겠죠. 따라서 a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a 자리에 1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을 0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플러스 t를 0부터 x까지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 이게
이 범위에서의 gx가 되겠죠. 이때가 마이너스 2고 2라고 할 때 이 범위에서 보면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때 함수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1차 함수니까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요.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g'2는 여기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고 g'-2는 3이 되겠죠. 그리고 g2의 값은 0이고 g-2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근데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보면 g'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값이 fx의 함수값이잖아요. 따라서 f2는 절대값 g'이니까 마이너스 1에 절대값 씌워서 1이 될 것이고 f-2는 3이 되겠죠. 그 말은 여기에 위치한 거니까 이렇게 이만큼 올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줄 수 있고요. 따라서 fx는 이 점 두 개를 지나는 2차 함수가 되겠죠. 다조건을 보면 g'b가 0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리고 있는 함수가 g'x니까 x는 b에서 이 함수가 근을 가져야겠죠. 따라서 2차 함수 fx는 이 초록색 두 점을 지나고 x는 b에서 근을 갖는 2차 함수 형태가 될 겁니다. 우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를 보면 이 두 점을 지나고 근 한 개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는데 이때는 근을 두 개 가지죠. 따라서 이때는 안 될 것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때는 만족하는 범위에서 근을 가지지 않잖아요. 이 안에서만 근을 가지니까 이때 안 될 것이고 따라서 가능한 fx는 이렇게 초록색 두 점을 지나고 근을 가진 다음에 다시 이만큼 올라가는 이런 2차 함수가 될 건데요. 이때 근을 가지는 x가 b가 된다고 할 수 있죠. 확인해보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고 x는 b에서만 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fx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x는 b에서 중근을 갖는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g'x의 함수를 그려주면 2차 함수를 지나다가 이때는 1차 함수였다가 우선 이걸 뒤집어준 함수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이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대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gx는 b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했죠. 따라서 이 첫 번째 경우에는 그 값을 갖지 않겠죠. 왜냐면 이때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마이너스면 그 값을 갖지 않겠죠. 따라서 이 첫 번째 경우는 안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가 되어야 b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때 그 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때 이 까만색 함수가 g'x의 함수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gx의 함수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똑같이 x축 그려주고 y축도 그려주고 x는 2와 x는 마이너스 2도 그려줍니다. 우선 이 범위에서는 gx를 지금 구했잖아요. 근데 이 gx를 다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2분의 x와 x 마이너스 2로 나타내줄 수 있고 따라서 0과 2에서 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될 것이고 g-2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fx는 x는 b에서 중근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분해주면 x는 b에서 3중근을 갖는 이런 3차 함수 형태가 될 텐데 gx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때와 이때의 기울기도 같으면서 연속이 돼야겠죠. 따라서 우선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어질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x는 b를 기준으로 이런 3차 함수가 생길 것이고 지금 이만큼은 뒤집어서 올려준 거니까 여기서도 뒤집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와 이때가 만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려주기 전에 우선 이때 B점을 표시해주고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면서 3중근을 가지고 이렇게 gx 함수를 그려줄 수 있는데요.
이때 x는 b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기울기가 0이니까. 따라서 이만큼 뒤집어준 함수가 될 것이고, 이때도 미분 가능하고 이때도 미분 가능하고 여기서 그 값을 갖으니까 이렇게 gx 함수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 gk는 0에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이 이거라고 했죠. 이 말은 gx의 근을 구하라는 말과 같죠. 우선 gx의 근은 3개가 있을 건데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여기를 구해줘야 합니다. 근데 결국에 gx라는 건 g'x를 적분한 것과 같잖아요. 그럼 g'x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gx와 g'x를 같이 볼 건데요. 우선 지금 1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1을 기점으로 gx 함수의 기울기는 양수가 됐죠. 그럼 실제로 g'x의 함수에서 함수값은 양수이고요. 1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음수인 부분에서는 이만큼 g'x가 음수겠죠. 그리고 gx가 x는 2에서 함수값을 갖는데 이때는 지금 이때잖아요. 이 말은 이만큼의 넓이가 서로 없어지겠죠. 1차 함수니까. 따라서 gx가 이때 x는 2에서 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요. 이때는 gx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g'x의 함수가 음수가 나오죠. 함수값이. 그리고 b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gx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지점에서는 g'x의 함수값도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구하려는 별을 찾기 위해서는 앞에서 2를 구해줬던 것처럼 이 넓이의 값이 0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 fx는 x는 b에 대해 대칭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가 같겠죠. x는 b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럼 실제로 내려주면 이때가 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지금 이 점이 2니까 얘가 b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이때 별은 2b-2가 되겠죠. 우선 gk의 합을 구해줄 건데요. 만족하는 k는 일단 0이 있겠죠. 0과 2와 2b-2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거 모두 더해주면 2 없어지니까 2b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fx를 통해서 b의 값을 구해주도록 할게요. fx는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요. b에서 중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최고차항 앞에 곱해주고 x-b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f2가 1이고 f-2가 3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함수는 2,1을 지나고 마이너스 2,3을 지납니다. 이것부터 넣어주면 3은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마이너스인데 제곱이니까 b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2콤마에 넣어주면 1은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이 함수들을 나눠주면 최고차항의 개수 날려주고 얘랑 곱한 게 이 값이 되겠죠. 따라서 3b 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12는 b의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가 되고 넘겨주면 2b 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8은 0. 이 약분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4는 0이 되겠죠. 이때 b를 근의 공식으로 구해주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인데 지금 b는 2보다 큰 양수잖아요. 따라서 4 플러스 루트 12가 되고요. 루트 12는 2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은 4 플러스 2루트 3이 되고요. 지금 2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에다 2배 해주면 8 플러스 4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이거랑 비교했을 때 p의 값은 8이고 q의 값은 4니까 이거 2개 곱해주면 32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2입니다. 그림과 같이 도형이 주어져 있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길이가 주어진 대로 써주도록 할게요. a, b1의 길이가 2고 b1, c1의 길이가 루트 3이죠. 그리고 d1, c1의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우선 이렇게 선분을 그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여기는 3분의 파이고 여기는 6분의 파이겠죠. 여기 두 개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고 표시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직각이고 이만큼이 6분의 파이면 이만큼의 각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3분의 파이면 60도인데 지금 여기는 또 이등변 삼각형이라니까 결국에는 이 삼각형 A, B1, D1은 정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도 2가 될 것이고요. 우선 이렇게 A2원 선분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때 지금 이만큼의 변의 길이도 똑같고 각의 크기도 똑같으니까 각각의 각의 크기가 같다고 할 수 있죠. 이 전체가 3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선분을 그어줄 수 있는데 이만큼의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 색칠된 부분은 이만큼이겠죠. 옮겨주면. 따라서 S1은 이만큼의 빨간색 삼각형을 구해주면 되고 지금 이 각이 6분의 파이고 여기에 변의 길이가 2인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만큼의 선분을 구해줄 수 있죠. 여기는 루트 3분의 2가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와 이거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면 S1이 될 것이고 S1은 2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좌표평면을 사용해 줄 건데요. 우선 이 큰 원의 중심을 원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축과 Y축 그려줄 수 있고 여기에서 A와 C1, C2를 지나는 직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가 될 건데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가 되고 여기에서 수직 이등분선인 거니까 이만큼이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C1의 좌표는 1, 루트 3분의 2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에 루트 3분의 2는 이 원의 중심의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길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는데요.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분의 4가 될 것이고 이만큼이 루트 3분의 2면 이만큼은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도 1일 것이고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건데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2분의 루트 3일 것이고 y는 2분의 루트 3에다가 a에 대해서 구해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요. 정리해주면 2분의 루트 3x 플러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루트 3x 플러스 6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구해준 값에서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y 자리에 대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4분의 3x제곱 플러스 2분의 x 12분의 1 이거 넘어와서 마이너스 3분의 4는 0이 되고요. 정리해주면 4분의 7x제곱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12분의 15는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12로 통분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써주면 21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5는 0이 되고 3으로 약분해주면 7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해줄 수 있고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x는 7분의 5를 교점으로 갔는데 이때 이 큰 원과 이때 한 점, 이때 한 점 같겠죠. 따라서 이만큼이 7분의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체가 1이니까 이만큼은 7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우선 길이의 비를 구해줄 건데 이 전체 길이는 원래 주어진 대로 2가 될 것이고요. 새로 알게 된 이만큼의 길이는 1 플러스 7분의 5니까 7분의 12가 되겠죠. 따라서 2대 7분의 12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2로 약분해주면 1대 7분의 6이 되겠죠.
여기서 지금 이거 제곱해서 공비 구해줄 수 있고요. 49분의 36이 되겠죠. 따라서 49분의 36이 공비가 될 것이고 1-r분의 S1 해줄 건데 여기서 공비 넣어서 계산해주면 49분의 13 되고요. 2루트 3분의 1은 6분의 루트 3 되겠죠. 따라서 78분의 49 루트 3이 될 거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림에서 부채꼴 OAB가 주어져 있고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8이라고 했죠. 그리고 코사인 COE의 값이 25분의 7일 때 사인 AOE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원C가 접해 있으니까 이때 중심을 그려주고 여기에서 수직이게 이렇게 선분을 그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때 지금 문제에서 원C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만큼과 이만큼의 각의 크기는 같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만큼의 각의 크기가 세타라면 여기도 세타일 것이고 코사인 각 COE는 2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2세타는 25분의 7일 것이고요. 사인 2세타는 25분의 24가 되겠죠. 이 코사인 2세타를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이 코사인 세타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이 25분의 7이니까 1 올라가면 32 되고 이 약분되면 16이겠죠. 지금 세타가 일각이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4가 될 것인데 K 사용해서 나타내주면 여기가 5K라면 여기는 4K, 원C의 반지름은 3K, 그럼 여기도 3K가 되겠죠. 근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8K가 8이고 이때 K 값이 1이 되겠죠. 따라서 K만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도 3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이게 그려줄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가 원C의 반지름이 3이 한 변의 길이가 되는 정사각형이 되겠죠.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는 3이 되고 총 길이가 4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1이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8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지금 직각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베타라고 할 때 코사인 2세타 플러스 베타의 값은 8분의 1이 되고 사인 2세타 플러스 베타의 값은 8분의 루트 63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사인 AOE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을 알파로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인 결국에는 2세타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는 것이 되고 이때 정리해주면 사인 2세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알파니까 위에서 구했던 것처럼 이 값은 25분의 24 그리고 이 값은 25분의 7이 돼서 알파에 대해서만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부채꼴 OAB의 중심각이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들을 모두 더해준 2세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는 2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고 알파는 2분의 파이에서 2세타와 베타를 뺀 값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사인 알파 구해주면 각변환해서 코사인 2세타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 알파의 값은 여기에 있으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만큼은 8분의 루트 63이 될 것이고요. 두 개 곱해주면 200분의 24 루트 63인데 루트 63은 3루트 7 되니까 200분의 72 루트 7이고 이 값은 200분의 7 되겠죠. 따라서 이만큼이 Q고 이만큼이 P가 될 것이고 P와 Q를 더하면 200분의 79가 될 것이고요. 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00 곱해주면 79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79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렇게 gx의 식이 주어져 있고 이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가족관 보면 fx가
x는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주어져 있죠. 따라서 이렇게 x축을 그리고 y축도 그려서 fx의 함수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다가 x자리에 0을 넣으면 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0이 될 것이고, 지금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x자리에 1 넣어주면 1이겠죠. 따라서 이 fx 함수는 1,1을 지나고요. 이때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함수에다가 x자리에 1 넣어주면 여기도 1이 되니까 지금 fx 함수는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x자리에 2 넣어주면 없어지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2,0을 지난다고 할 수 있고, 이때도 지수함수 연결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의 함수는 x는 1에서 만나고 0과 2에서 각각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는 1에서 대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조건을 보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 fx라고 했죠. 우선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먼저 해주면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뒤집어 줄 수 있고요. 2분의 1배를 하는 거니까 반만큼만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 줄 수 있겠죠. 이 초록색 함수를 옆에 똑같이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때 2부터 4까지 이렇게 함수를 그려줄 수 있죠. 4부터 6까지는 우선 이거를 한 번 더 뒤집어 주고 여기에다가 2분의 1배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더 작게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5, 6이라고 할 때 빨간색 함수 그대로 그려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에서 4부터 6까지 fx 함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1일 때, 3일 때, 5일 때가 되는데 x는 1에서 지금 대칭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도 3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때도 5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gx를 보면 리미트 h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h분의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우선 이걸 정리해주면 이 f'x라고 할 수 있고요. fx가 연속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x축을 하나 더 그려줘서 gx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f'x가 있으니까 우선 가에 주어진 대로 fx가 있으니까 이 f'x를 만들어주면 우선 2의 x제곱 ln 2가 될 것이고, 이 범위는 이렇게 그대로 써줄 수 있고요. 밑에는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ln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ln 2가 되겠죠. 이때도 범위를 그대로 써줍니다. 우선 지금 이걸 정리해준 식인 이 f'x는 이렇게 x가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자연수가 아닐 때 써주도록 할 건데요. 지금 gx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x 자리에 0 플러스를 넣어서 g 0 플러스 먼저 구해주도록 할게요. g 0 플러스는 이 f' 0 플러스와 같고 이 자리에 0 넣어줄 수 있죠. 그러면 이만큼의 값이 ln2니까 g 0 플러스는 2 ln2가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표시해줄 수 있고 이때 값이 2 ln2가 될 거고요. 그리고 g1- 먼저 구해주면 이것도 이 f'1-와 같고 이 자리에 1 대입해주면 이 값이 2ln이니까 g1-는 4ln가 되겠죠. 방금 여기가 2ln이었으니까 2배 해줘서 4ln이 잡아주고 1일 때 이렇게 되겠죠. 1-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해줄 수 있고,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2의 x제곱 ln이니까 지수함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g1 플러스를 구해주면 이 f'1 플러스니까 이번에는 이 자리에다가 1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f'1 플러스는 마이너스 2ln이가 되고 2 곱해주면 마이너스 4ln이가 되겠죠. 이만큼이 4ln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ln이가 될 거고, 이때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g1의 값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랑 조금 다르게 fx 함수에서 보면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분자를 보면 x 자리에 1 넣어서 f1 플러스 h고 f1 마이너스 h가 될 텐데, 그럼 여기에서 1을 기준으로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가는 값이나 아주 미세하게 왼쪽으로 가는 값이나 결국에는 이 값이 똑같겠죠. x는 1에 대해 대칭이니까. 따라서 이때 함수값은 0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g1의 함수값은 0이 됩니다. 이 이유가 x는 1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이니까 그럼 3일 때와 5일 때도 gx의 함수값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2니까 g2-를 구해줄 건데요. g2-는 이 f'2-와 같고 여기 자리에 2 넣어주면 f'2-가 되겠죠. 따라서 이만큼은 마이너스 ln이니까 g2-는 마이너스 2ln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ln이 표시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이때도 지수함수니까 연결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g2+를 구해줄 건데 이때도 이 f'2+이고 이 f'2+를 구해줘야 하는데요. 나 조건에서 보면 이걸 미분해줄 수 있는데 f'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 f'x잖아요. 따라서 2 플러스를 얻으려면 x 자리에 0 플러스를 대입해줘야겠죠. f'2 플러스는 마이너스 2분의 1 f' 0 플러스가 되고 f' 0 플러스는 여기에다가 x 자리에 0 넣어준 거니까 ln이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ln이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ln이니까 이 자리에 넣어주면 g2 플러스는 마이너스 ln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해주면 마이너스 ln이가 절반이 될 거고 이때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번에는 g2의 값을 구해줄 건데요. 이때도 x는 1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구해줘야겠죠. 우선 gx 식에다가 x 자리에 2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h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h가 될 텐데 우선 이때는 2보다 조금 작을 때니까 이 함수를 넣어줄 수 있죠. 이 함수 그대로 써주고 x 자리에 2-h만 넣어주면 2분의 1, 2-h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거는 2에 대해서 바꿔주면 2의 h-2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의 제곱이니까 없어지고 정리해주면 이만큼은 2의 h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2보다 클 때니까 나 조건을 활용해 줘야겠죠. 우선 이것부터 정리해주면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h분의 2의 h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f2 플러스 h는 이것을 사용해서 해줘야 되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사용해 줘야겠죠. 그럼 우선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붙여주고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x 자리에 2 플러스 h 넣어주면 f2 플러스 h는 마이너스 2분의 1 2의 h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이걸 지워주고 바꿔 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근데 지금 공식에서 h분의 2의 h제곱 마이너스 1이고 h를 0 플러스로 보내고 있으니까 이 값이 ln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2분의 1 제외하고 봐주면 이만큼이 ln이잖아요. 따라서 이걸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ln이가 될 거고요. 이 값이 g2라고 할 수 있죠. g2의 값을 gx 그래프에 표시해 줄 건데 우선 g2-는 마이너스 2ln이고 g2 플러스는 마이너스 ln이죠. 따라서 g2는 마이너스 2분의 3 ln이니까 이 중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g3- 구해줄 건데 이거는 이 f'3-가 되고 여기에서 보면 f'3-는 마이너스 2분의 1 f'1 마이너스니까
정리해주면 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F'1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F'1 마이너스는 2ln이고 결국에 G3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ln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표시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지수함수 연결해주면 이거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G3 플러스도 해줄 건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F'1 플러스가 되니까 이 자리에 넣어주면 F'1 플러스가 마이너스 2ln이가 되고 마이너스 붙이면 2ln이가 됩니다. 그럼 G3 플러스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4 마이너스일 때, x가 4 플러스일 때, 그리고 x가 4일 때를 구해주도록 할게요. G4 마이너스는 이 F'4 마이너스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주면 마이너스 F'2 마이너스고 여기에 이 마이너스 넣어주면 이 값은 마이너스 ln이 되니까 G4 마이너스는 ln이 되고요. 똑같이 이 F'4 플러스는 마이너스 F'2 플러스고 이 2 플러스를 한 번 더 바꿔주면 2분의 1 F'0 플러스고요. 이 자리에 0 넣어주면 ln이 되니까 2분의 1 ln이가 되겠죠. 그리고 G4를 구해줄 건데 G4는 아까 2일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써주도록 할게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4 플러스 h 마이너스 f4 마이너스 h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꿔 써줄 수 있냐면 이 분자를 마이너스 2분의 1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h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아까 이만큼의 값이 이 함수 값이었으니까 이만큼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ln이었잖아요. 따라서 G4를 구하려면 여기 앞에 붙은 마이너스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곱해주면 G4는 4분의 3 ln이가 되고 G4의 값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gx 함수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우선 G4 마이너스가 l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을 것이고요. G4 플러스가 2분의 ln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G4는 4분의 3 ln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식을 만족시키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식에서는 리미트 t를 0 플러스로 보내고 있고 이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다음에 함수값에다가 2배를 하라는 거죠. 그 값이 2의 24제곱분의 ln이가 되는 자연수 n을 찾으라는 건데 그럼 우선 이 형태를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칭성을 띄었던 n이 홀수일 때가 있고 이렇게 중간에 사이사이에 있는 n이 짝수일 때가 있죠. 그럼 n이 홀수일 때를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n이 1일 때부터 해보면 우선 함수값은 0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만 빼주면 되는데 오른쪽은 마이너스, 왼쪽은 플러스죠.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각각 4ln이 4ln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8ln이가 되고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8ln이가 됩니다. n이 3일 때를 보면 이때도 함수값이 0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볼 건데 이번에는 오른쪽이 양수, 왼쪽이 음수죠. 따라서 결과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각각 2ln이 2ln이니까 길이는 4ln이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n이 이만큼 커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진다는 거겠죠. 따라서 n이 5일 때는 마이너스 2ln이고 n이 7일 때는 플러스 ln이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2의 24제곱분의 ln이고 이 값은 양수죠. 따라서 양수일 때만 써주도록 할게요. n이 양수일 때는 3, 7, 11, 15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때 각각의 값들은 4ln이, ln이, 4분의 ln이, 16분의 ln이 원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는 건데 지금은 이 값이 음수일 때를 뛰어넘은 거니까 4분의 1씩 곱해줘야겠죠. 그리고 이걸 수열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선 n을 4k-1로 하고
그리고 이 값을 4의 k-2의 제곱분의 ln으로 두도록 할게요. 이때 실제로 대입해보면 k가 1일 때 n의 값 3 나올 것이고요. k1 대입해주면 4분의 1분의 ln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고, 지금 문제에서는 2의 24제곱분의 ln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2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2의 2k-4의 제곱분의 ln이가 되고, 2k-4가 24가 되려면 2k는 28이고 k의 값은 14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여기 넣어주면 14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55가 되고, 이때 만족하는 n의 홀수값은 5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를 이렇게 찾아주었으니까 이번에는 n이 짝수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n이 짝수이니까 2부터 시작하면 지금은 함수값이 0이 아니니까 다 고려해줘야겠죠. 우선 오른쪽, 왼쪽 함수값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오른쪽은 마이너스 ln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2ln이가 되고요.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ln이가 됩니다. 우선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ln이가 될 거고, 함수값에다가는 2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ln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2 ln이가 될 것이고, n이 2일 때 마이너스 2 ln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n이 홀수일 때 했듯이 이렇게 n이 또 늘어날수록 2분의 1을 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n이 4일 때는 ln이가 될 것이고, n이 6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ln이가 되겠죠. 그럼 이때도 양수일 때 값만 모아서 다시 써줄 수 있겠죠. 그럼 우선 n이 4, 8, 12, 16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때 값들은 ln이 4분의 ln이, 16분의 ln이, 64분의 ln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때도 수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선 n을 4k라고 할 때 이때 값을 4의 k-1 제곱분의 ln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대입해보면 k가 1일 때 n의 값 4 나오고 1이면 분모 1이 되니까 ln이가 되겠죠. 이때도 2의 2k-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2k-2가 24가 되려면 2k는 26이고 k는 13이겠죠. 따라서 이 자리에 넣어주면 짝수 n이 나올 거고, 이때 짝수 n의 값은 52가 되겠죠. 따라서 앞에 구해둔 52와 55가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값의 합은 107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07입니다.